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일찍 와서 앞에 이제 손님 말씀하신 걸 쭉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결론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현대 사회가 이제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메타도 마찬가지고, 대학 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수학 관련해서 차근차근 이제 한 개씩 말씀을 드릴 테니, 자, 잘 들으시고, 제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제 소개하는 거 항상 있거든요.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워낙 안 해서 아마 이제 저 사람이 대학을 나왔나 싶을 텐데,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입시와는 살짝 좀 다른 입시를 하면서 일단 살아왔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일단 대학을 가는 방식인 학생부 종합이 제가 대학을 갔던 방식이랑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자, 수학인데 포인트를 좀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예비 고1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건데, 사실 지금 고2가 되는 친구들은 정말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은 수능 시험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과목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러운데, 지금 여러분 예비 고1들은 자, 그거에 대한 혼란 없이 그냥 그대로 일단 가기는 할 거예요. 자, 제가 수학 과목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그 맨 위에 보시면은 고등수학 상편 하편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인데 아마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뭘 가르치고 어떻게 일단 진도를 나갈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건데, 대부분 그래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고등수학 상하를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되게 될 건데 제가 옆에도 이제 노란색으로 적어놨죠. 자, 이걸 잘 보세요. 고1 수학은요 무조건 내신이에요. 내신을 무조건 잘 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꾸 이제 급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일단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급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뭐 이제 예비 고1인데, 저는 수학 전 과정을 다 돌았는데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할 거고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죠?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어떤 생각 하냐? 우리 아이는 전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랑 5분만 얘기해 뭐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차근차근 플랜을 짜드릴 건데, 물론 제가 이제 입시 담당하는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 아니지만은 제가 간단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아이가 저는 아이는 없어요. 전 미혼인데 제 아이가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치면 어떻게 설계를 해줄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고1 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1학기 때까지. 자,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이 짧아요. 자, 겨울방학 해봤자 지금 이미 1월 1일이죠. 1월하고 2월까지 해서 끝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드시면은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길 바라거든요. 수학의 한정에서는 겨울방학 동안은 고1 수학만 하세요. 고1 수학을 4번을 해도 좋고 5번 해도 좋으니까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자꾸 진도만 나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서, 자, 그렇게 일단 처리하시고, 자, 그 다음 과목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왼쪽에 수능 공통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예비 고1들의 메타는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나누지 않겠다가 핵심 메타인데, 자, 문제가 있죠. 아직 학교들에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능을 생각하는 건 너무 나중 얘기니까, 자, 여러분 무조건 내신이에요. 무조건 내신이거든. 자,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거를 어떻게 일단 고민할 것인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자, 보세요. 수능 공통으로 나와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죠. 수학 1하고 수학 2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수능에서도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고 다들 공통적으로 일단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과목인데, 자, 사실상 봤을 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아마 이럴 거예요. 수능 수학 시험 문제는 30문제인데 저 수학 1하고 수학 2 해가지고 20문제가 나올 겁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아까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내신 시험을 어떻게 일단 치를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대부분의 학교가 저 세 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은 내신 시험을 치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신 시험을 보는 과목을 수능에서도 선택하는 게 맞으나, 자, 이것도 선택하기가 이르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전형 방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어디다 집중하는 게 맞냐? 고등학교 수학 상편, 하편하고요. 자, 그리고 1학년 다닐 때는 수학 1, 2에 좀 집중하면서 결국에 내신 시험을 잘 보자. 여기다 일단 끌고 가는 게 맞고, 여러분과 지금 수능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직 아무것도 일단은 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집중하시고 진도 빨리 나가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세요.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대치 키드도 아니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대치맘 대치파더가 아니거든요. 전혀 대치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학생들 이제 대치동에서 가르친 지 지금 9년 차가 되는데 쭉 보다 보면은 애들이 뭔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지는 못하는데 못하지도 않고, 대치동은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 대치동 공부를 잘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상위권이 많아요. 중상위권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하네라는 그냥 그런 정도 느낌만 드는 거지, 실제로 수능 시험 가서는 시험을 깔끔하게 잘 보는 친구들이 잘 없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쳐요. 여러분 이제 뭐 스카이캐슬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실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일단은 이제 코디를 해주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단순히 공부만 시키지 않죠. 공부만 시키지 않고 애를 앉혀놓고 얘기를 쭉 해줘. 물론 이제 그 드라마는 복수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선정적이나 그 아이들 멘탈을 관리를 하면서 3년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집중을 단순하게 수능 끝까지는 지금까지 너무 먼 얘기니까 결국에 내신 시험을 잘 보자. 여기다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걸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나? 2023년도 수능 또는 입시 관련해서는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허물자는 얘기인데, 자, 잘 보세요. 제가 대학을 입시했던 방식이 딱 요 방식이에요. 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문과랑 이과가 구별되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자연계다 인문계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서 수강했는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학생은 자연계 성향이구나 또는 인문계 성향이구나,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자연계 과목을 수강한 친구들은 대학에서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당시에는 제가 사실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도 약간 불분명했거든요.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들에서 전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저 대학교 때는 과별로 뽑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전체 학생을 쭉 뽑아놓고 거기 안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라고 공부를 이제 원했는데, 아마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이제 생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문과다, 나는 이과다 구별 지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자, 뭐 과목을 좀 나누면은 사회탐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과학탐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개 섞여 있는 밸런스가 딱 맞춰진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자, 수학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 해놓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과목을 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럴 거거든요. 아직 선택 과목이나 학교들에서 전형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없어요. 아직은 반영되기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에 집중을 잘 하는 걸 목표로 가지시고, 자, 1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다른 걸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잘 볼 생각만 하시면서 나름 이제 얘기하는 스펙을 잘 쌓자, 여기다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학년 동안 내신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따 계획을 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금은 내신에 집중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정확하게 수능 모드로 바뀌어야지만이 나중 가서 최저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대학들 정시하는 것들 보면은 은근히 수시는 잘 합격을 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이월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 학생은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기 좀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는 2학년 여름방학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수능 시험을 고1 때부터 준비하는 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고3 때 돼서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 정도를 일단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의 틀을 짜는 시기가 2학년 여름방이라 생각하시면서, 자, 그때부터 출발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자, 아직은 일단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는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좋아요. 자, 찍으셔도 좋고, 자, 제가 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얘기를 해도 제가 100을 얘기하면은 학생들은 100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100을 얘기하면 딱 20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자, 오늘 딱 기억할 문장은 한 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비켜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시험은 내신 시험이에요. 딴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선행을 너무 무식하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자, 무조건 내신인데, 자, 이제 시기별로 좀 잘 보세요. 자, 오늘 드디어 1월 1일인데, 자, 여러분 1월달하고 2월달에는 방학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2달이라고 치면 길게 잡는 거고, 아마 실제로 2달까지 나오지 않을 거고, 뭐 후하게 잡았자 50일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 동안 내신 준비를 하세요. 고등 수학 상편 하편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자, 분명히 이럴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중3 때 또는 중2 때 고1 수학을 하고 그 다음 거 선행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셔야 되고, 이게 지겨울 정도로 해놔야지 학교 시험장 가서 내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저 달력을 보시면은 1월하고 2월에는 자, 무조건 내신 준비를 하시는 거야. 내신 준비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학교마다 좀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은 보세요. 분명히 학교에서 주장하는 그 내신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3 때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자, 분명히 이걸 경험을 많이 할 거거든.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뭐 반에서 이제 5등, 6등을 했어.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거기다가 등수를 곱하기 5로 하시면 돼요. 등수가 떨어져요. 실제로 떨어집니다. 3배에서 5배 떨어진 게 보통 평균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멘탈이 박살이 나요. 이유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왠지 빠가 같아.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엄마는 또 당황을 해요. 자, 여기 잠깐만 제가 조사를 하나 할게요. 우리 아이가 예비 고1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첫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은 불안해지면서 애를 볶아요. 안 됩니다. 애한테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첫째가 아니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성적이 많은 폭으로 차이가 날 거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단련이 돼 있거든요. 자, 성적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인문계는 어느 정도는 다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포텐셜이 터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본인의 위치를 수호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막 영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고1 친구들은 무조건 내신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신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도 일단 괜찮거든요. 1월달, 2월달 투자를 해가지고 내신 준비를 미리 하세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네 수능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내신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면서 1월달로 2월달로 보내시고, 자, 그리고 이제 3월이 됐어요. 3월이 되면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또 리프레시가 될 겁니다. 다시 또 내신이에요. 다시 또 내신인데, 자,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관련해서 강좌를 2개를 찍어놨는데, 자, 시발점이란 강의를 찍어놨는데, 잘 보세요. 자, 저 수업은 전국에 있는 어떤 수업보다 자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학원에서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훅훅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1, 2는 현장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강의 특성상 시간을 제가 이만큼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설명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해 놓고, 자, 단원별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학교 시험 볼 때도 대비를 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책을 이것저것 사면서 거의 집이 교보문고처럼 변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책도 자세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잘 보세요. 제가 집필한 저 시발점이란 책은 여러분 어떤 기본서보다 내용이 자세하거든요. 모든 얘기가 다 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게 될 9가지의 교과서, 그리고 보통 기존에 나 있는 참고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집필한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자, 저 책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3월달 가서 뭘 하셔야 되냐? 학교마다 분명히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이 다를 건데 수업을 들을 때 태도를 좀 똑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치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가 수월해질 거고,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가장 좋은 비결은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뭐를 강조하는지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분명히 못 해드리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잘 알아듣기에는 공부를 미리 했기 때문에 좋을 거니까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는 습관 아주 좋죠. 당연히 1, 2월 달에 이미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온라인 강의는 제가 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놨는데 학교 시험은 굉장히 조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동네나 아니면 좀 유명한 수학학원에 가셔서 그 학교 전문 내신 대비반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병행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보통 고1 학생들이 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망하냐면은 이유가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처럼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면 시험을 못 봐요. 그다음 2번째, 시험을 제 시간 내에 못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썰려요. 제가 오늘 자꾸 겁을 드리는데 여러분 겁을 좀 먹을 필요도 있어요. 중학교 때 비둘기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문제니까, 자, 내신 수업을 어느 정도 일단 병행을 하면서 실제 모의고사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문제도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병행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니까, 자, 그것까지 일단 고민을 좀 하세요. 자, 3월 때 보세요. 자, 내신 학교별로 출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유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자, 만약에 동네에서 좀 유명한 수학학원에서 내신을 잘 대비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면은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자, 그러다가 잠깐만 3월 달쯤 가면은 아마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셔야 될 이유는 범위가 중학교 수학이에요.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습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아, 왠지 내가 상위권 대학에 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봤다 못 봤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니까 아예 신경을 끄세요. 아예 신경을 끄세요. 자, 저는 실제로 대치동에서 고3들 수업을 하고 고3들만 3,000명을 가르치거든요. 단 한 번도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그 1등급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면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내신이에요. 무조건 내신이어서,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기계처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아주 계산이 빨라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스타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있는 그 모든 과목들은요, 정말 손이 빨라야 돼요. 손이 빨라야지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타일별로 어떻게 출제되는가 모든 걸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이 많죠. 보세요. 자꾸 서점 가서 책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중에 나 있는 모든 참고서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고 모든 내용 설명이 다 똑같아요. 하나만 가지세요. 하나만 가지시고, 오히려 학교들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그 내신 자료를 구해서 잘 풀어보시고 대비하는 게 스타일상 훨씬 좋을 건데, 아마 이럴 거예요. 학교별로 내신 문제를 쭉 풀다 보면은 아마 헉 소리가 날 겁니다.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정말 암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언지를 주고 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닌 학교도 있을 건데, 자, 그건 본인이 가는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거니까 좀 잘 파악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이 돼요. 보세요. 4월에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를 보는데, 자, 또다시 공부합니다. 이제 범위에 맞춰서 암기할 거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내신 시험은 수능 시험과 다르기 때문에 80% 암기와 그 다음 10% 순발력, 그 다음에 10%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정말 빨리 풀어야 돼요. 숙달 되셔야 돼요. 자, 수능을 보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고력보다는 스피드입니다. 그럼 스피드가 잘 따라오려고 치면은 당연히 익숙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딴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제 학원들에서 분명히 문자가 갈 겁니다. 수학 1, 수학 2 선행반 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필요했다고 하면 분명히 대치노스 제가 이미 수업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하지 않는 건 불필요한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은 무조건 내신이에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뭐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게 두 글자가 뭐다? 내신이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이 돼요. 자, 고1 학생들이 박살이 나는 시기가 5월 달부터거든요. 일단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럼 학생들도 그 텐션 유지가 쉽지 않고, 자, 5월 달 되면은 어느 누구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준비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의 보통 생활은 다른 거 집중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스펙을 쌓는 것과 내신 딱 두 가지예요. 이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선행을 하지 마세요. 선행하지 마시고, 자, 그럼 수학 1과 수학 2는 언제 할까요? 물어보면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조금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시되, 자, 또 문제가 있죠.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뭘 하는 게 맞을까요? 2학기 내신 준비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과정을 이제 선행을 해나가시거나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시는데,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있을 거고, 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가셔야 되나 너무 무리하게 선행하지 말자는 거고, 자, 고1들은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끄세요. 무조건 내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고1 때 영어도 분명히 공부를 하실 건데 학교 내신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숙달해서 하다 보면은 수능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대비가 될 거니까, 자, 일단은 내신이야. 그래서 약간 좀 불합리한 듯 하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내신 시험.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스피드. 딱 이걸로 일단 경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더 나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보세요. 분명히 고등학생이 되면은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자, 어머님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다 같이 떨어져요.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약간 극단적으로 나는 정시 파이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안 됩니다. 수능 너무 악랄하게 변했어요. 악랄하게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친구가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시로 가거든요. 자,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괜찮으니까 그 다음 거를 잘 볼 생각 하시고 성적을 더 오히려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일단 낫거든요.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자, 그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일단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자, 결국 수학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1들은 뭘 한다? 두 글자, 뭐다? 내신이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 잘 서치를 해보세요. 동네에서 어떤 학원이 이제 1학년 내신들을 잘 대비해주는지 학교별로 일단은 가는 학원에 가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스타일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 동네 학교는 중동하고 휘문이 학교 내신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숙명여고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광여고는 내신을 따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애들 숫자가 적어서. 그 은광 애들은 수학을 잘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고, 자, 자꾸 선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교육과정은 짧아졌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내신에 집중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2들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일단 뵙도록 하고,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